개발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 세계 전투기 역사상 유례 없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지금 이제 양산에 들어간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관건은 얼마만큼 빨리 공군에 배치되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지금은 KD패스 뉴스라는 국방 방산 전문 매체의 발행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그 대영 제국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임당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KF-21이 불로기로 전자전 능력이 대폭 향상된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운영하는 KD패스 뉴스에서 단독으로 사실 이제 취재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KF-21을 잘 보시면 블록 1은 적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공대공용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블록 2는 적 전투기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목표물, 그리고 해상에 있는 적의 함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8년도에 이 블록 2 전투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KF-21의 전자전 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됩니다. 전자전이라 그러면 잘 모르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전투기에 있어서 전자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KF-21 블록 1에도 그런 전자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LRG 넥스온에서 이 전자전 관련된 장비들을 만들어서 이제 카이에 납품을 하게 되고, 카이에서 그걸 이제 KF-21에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전자전이랑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적의 이런 지대공 미사일이나 특히 이제 적의 레이더, 이런 것들을 이제 교란하는 그런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인 기능을 통해서 이런 레이더라든지 뭐 적 지대공 미사일 기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전파를 통해서 교란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존의 그런 블록 1과 블록 2에 들어간 전자전 장비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우리 이제 KF-21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A사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이 나오는 전투기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 A사 레이더의 안테나를 이 전자 공격, 강력한 전자를 발산해서 적의 레이더나 이런 지대공 미사일을 마비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KF-21 블록 2에는 우리가 만든 A사 레이더가 이제 그런 기능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 기계식 레이더하고 달리 여러 이제 A사 레이더 소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중해서 강한 이런 전자 빔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KF-21의 생존성도 늘어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요걸 조금 더 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대의 KF-21이 작전할 때 하나는 아예 전자전에 특화된 그런 전자전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블록 2에 적용되는 전자전 기술을 좀 더 확대를 하면 여러 대의 전투기들 전자적으로 엄호하면서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향후에는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AI에서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사실 카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전 세계 이 전투기들의 모든 트렌드가 유인기와 무인기가 복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가 하려는 것도 지금 그런 건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무인기들을 통제하려면 우리 많이 아시는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링크처럼 저궤도에서 그런 그 통신 위성들을 이용해서 이 무인기들을 이제 통제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카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KF-21도 만들지만 우주와 위성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외도 통신 이송을 활용해서 KF-21과 이걸 또 연계해서, 그래서 무인기들을 통제하고, 이런 무인기들이 유인기인 KF-21보다 먼저 앞에 나가서 적진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KF-21이 무장을 이용해서 적진 깊숙한 중요 목표를 타격하는 그런 개념들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자라고 있나요?
지금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사실 유사한 체계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아직 이렇게 실물이 나온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개념들을 정립해가는 단계고, 카이가 하는 것도 사실 이제 그런 비슷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전 세계적으로 한 5개국 이상이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뒤처지지 않게 지금 이제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를 개발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KF-21을 수출하려면 사실 그런 유무인 복합이라든가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KF-21의 첫 계약이 2024년 6월이었습니다. 20+20 계약이었는데 나머지 20대 계약에 대해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아마 이제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계약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KF-11이 이제 양산 1호기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연달아서 계속 이제 20대 정도가 이제 생산이 될 건데, 이러한 흐름을 이제 이어가려면 빠르면 뭐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우리 군의 이제 노후 전투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비록 이제 지난해 우리 공군의 중요한 전투기였던 F4 팬텀이 퇴역을 했지만, 지금 F5 계열 전투기들이 아직은 많은 상황이라 이런 노후 전투기를 빨리 대체하려면 역설적으로 KF-11 양산이 또 빨라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20대 추가 계약이 좀 신속히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어차피 KF-21은 우리 공군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끊기지 않게 양산이 이어지는 게 사실 수출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KF-21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신속한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 개발에 잡음이 많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제가 이제 KF-21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이 KFX 사업이 될 때부터 취재를 했었는데, 그럼 왜 우리가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게 됐나? 요 이유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KFX 사업이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경제성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혼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개발 및 양산에 한 8조 원 넘는 돈이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요즘 이제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고려해 보면 8조 원 이상, 제가 볼 때 한 9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개발 당시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에서 파트너를 찾아서 공동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 연구기관에서 많이 제안을 했고, 그리고 사업을 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은 무기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쓰고 있지만 KT-1B라든가 뭐 T-50I, T-50도 처음 수출한 나라가 사실은 인도네시아였어요. 그리고 이제 KT-1B도 국산 항공기 최초로 이제 수출된 나라가 인도네시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산 잠수함 도입 사업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가 믿을 만한 좀 파트너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된 이제 프라보 대통령이 이 국방장관 시절에 많은 걸 뒤바꿔 버려요. 그래서 이제 공동개발과 관련된 그런 돈을 쓰는 걸 되게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또 한 가지 목적은 자기가 이제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 자금이 필요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사는 거를 확정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이 분담금보다도 훨씬 많은 돈, 한 12조 원 넘는 돈을 지금 라팔 전투기 사는데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분담금도 깎아달라, 뭐 1조 몇 천억 되는 돈도 1조를 깎아달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군이 도입하는 무기 사업이 되게 많아요. 해외에서 도입하는 사업들이. 특히 이제 프라보 국방장관 때 했던 전투기 사업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라팔이 한 12조 원 됐고,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에서 이제 F-15EX라는 전투기도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한 20조 원 넘는 돈을 지금 전투기 구매에 지금 다 써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KF-21 개발 분담금 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20조 넘는 돈을 한 번에 내는 건 아니지만 한 10년 넘게 이렇게 나눠서 낼 건데,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공군이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뭐 분담금도 깎아달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인도네시아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제3세 국가들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적 리스크. 딱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앞으로 남은 KF-21 양산 및 개발 과정은 어떤 게 있나요? 개발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 세계 전투기 역사상 유례 없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지금 이제 양산에 들어간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관건은 얼마만큼 빨리 공군에 배치되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 우리가 T-50 수출했던 거 봐도 공군에 납품한 지 한 5년 뒤에 수출이 됐거든요. 사실 이제 해외 도입국들이 관심은 있지만, 과연 이제 대한민국 공군에서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운영 유지 비용이나, 물론 우리가 이제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건 있지만, 이게 과연 공군에 갔을 때 잘 그만큼 계획된 수치만큼 잘 되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공군에서 빨리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양산 1호기 조립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해외 시장에 관련된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적인 에어쇼에 KF-21이 실제 비행기에 가서 시범 비행도 보여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사실 전투기 가격이 그렇게 뭐 싼 게 아닙니다. KF-12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900억, 1000억, 블록 1, 그러니까 공중전만 하는 게 900억, 1000억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형편이 안 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 금융 관련된 거. 근데 자동차도 잘 보시면 뭐 리스도 있고 할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금융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사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한다 그러면, 왜냐면 이제 KF-21이 가격적인 경쟁력은 나름 또 갖고 있고, 또 지금 뭐 필리핀을 비롯해서 해외 국가들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이 물론 자기 돈 내고 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을 위한 좀 금융 프로그램이 좀 마련이 된다라면, 오히려 좀 KF-21 수출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